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여름도 많이 더웠죠. 구독자님들에게 유익한 메시지를 전하는 손잡아 TV입니다. 인간이 살면서 수천 년간 근본으로 여기며 최고의 가치로 중시해온 것이 효도라고 할 수 있죠. 이 효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류 최고의 효행으로 1200여 년간 전해지고 있는 손순에 대한 기막힌 사연입니다. 손순 효행에 대한 사연은 400여 년 된 회화나무와 팽나무가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고 손순 유어비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죠. 어린 까마귀가 커서 어미 까마귀의 먹이를 물어다 주며 지극한 효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까마귀라는 짐승도 어미의 효도를 하는데 어찌 인간들이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00여 년 전에 일어난 인류 최고의 기막힌 효행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손씨들의 시조 손순이 부모에 행한 효행의 사연인 것입니다. 손순 효행에 대한 칭송은 삼국유사, 삼강행실도, 동국통감, 동국여지승남, 명심보감 등 이런 책에 기록돼서 수천 년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가 왜 중요한가? 손순의 효행이 어떤 것인가? 손순은 왜 가난했고 지금도 지구촌에 들이운 무거운 가난에서 우리는 언제 벗어났는가? 손순의 효행을 지키고 있는 회화나무와 팽나무 등에 대한 의미 속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손순은 신라시대 사람으로 수도인 경주 근천읍 모량리와 현곡면 소현리에서 살았고, 손순은 아버지 손학산이 돌아가시고 아내와 남의 집에 품을 팔아 노모 운오를 봉양하며 어린 자식과 생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손순의 가정은 먹을 양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러다 보니 어린 자식이 할머니 즉 손순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게 되었고, 그러니 손순 어머니는 제대로 식사를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할머니들은 손자를 사랑스럽게 여기고 먹을 것이 있으면 손자에게 먼저 주는 그런 조모와 손자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손순의 입장에서는 노모에 대한 불효와 가족 생계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진퇴양난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무렵에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을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손순은 노모의 식사 하나 제대로 올리지 못하니 부모의 불효를 한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순은 극한의 선택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부인에게 아이는 또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얻을 수 없지 않겠소 라며 부인을 설득하여 자식을 버리는 극한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손순 부부는 인근에 위치한 취산 북쪽으로 가서 아이를 묻으려고 땅을 팠는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기이하게도 땅 속에서 돌로 된 종, 우리가 치는 종 있죠, 종이 나온 것입니다. 흙을 털어내고 종을 쳐봤더니 청황 소리가 났는데, 이 석종 소리가 손순 부부의 마음을 꾸짖는 것 같아 묻으려고 했던 자식을 다시 묻지 않고 마음을 고쳐 먹고 석종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손순 부부가 집에서 종을 쳤겠죠. 그래서 종을 쳤더니 이 종소리가 경주 궁궐까지 전해졌고, 이 소리를 듣게 된 신라 당시 42대 흥덕왕, 그러니까 서기 826년에서 836년, 흥덕왕이 무슨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지 경위를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손순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왕은 곽거가 효도를 해 아들을 묻으려 하자 하늘에서 금소철을 내려주었는데, 손순 또한 효도를 위해 아들을 묻으려 하자 땅에서 돌정이 솟구쳤구나 라며 효가 하늘과 땅의 기감이로구나 라면서 손순의 효에 감복한 흥덕은 손순이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집안채와 매년 벼 50석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손순의 엄청난 효행은 당시 흥덕왕도 감복한 것이고, 손순 효행이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숭고하게 여긴다는 것이며, 또 땅이 손순 효행에 놀라 석종을 내어주며 온 세상에 알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합니다.
손수는 경주 모량부 사람으로 아버지는 손학산, 어머니는 운오이고 육부촌장에 의해 신라가 건국될 때 모량부는 무산대수촌이었습니다. 무산대수촌의 촌장은 구레마로 손씨의 득성조, 즉 원시조가 되겠죠. 구레마. 신라를 건국한 경주 육부촌, 그러니까 6개의 그 마을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성씨를 내렸는데 손씨, 이씨, 최씨, 정씨, 배씨, 설씨 등 6성은 지금부터 2000년 전 서기 32년 신라 3대 왕인 유리왕 9년이 되겠죠. 그러니까 박역것의 손자가 됩니다. 6개 성씨를 이제 유리왕이 하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32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되겠죠. 손씨 성은 손구레마 3세인 손직이 받아서 오늘의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수는 왕경 육부 촌장의 한 사람인 손구레마의 31세 손이고 신라 육두품 출신이 된 것이죠. 신라 신분제는 골품과 두품제로 운영되었는데 육두품은 왕족인 성골과 진골, 그 다음으로 높은 귀족이 이 육두품입니다. 그래서 최고 귀족 계급이 되겠죠. 육두품 출신인 효자 손순 집안의 가세가 왜 이렇게 팍팍해져서 나무집 품팔이를 하게 되면서 모모를 모시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귀족 중에도 최고 귀족 계급인데 왜 이렇게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냐 이겁니다. 다른 사연도 있긴 하겠지만 손순의 가세가 기울게 된 주요 요인은 귀족인 육부총간 치열한 권력 쟁탈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씨 족단에 가까운 무산대수촌의 손씨는 이제 박씨 족단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손씨 세력은 권력 쟁탈전에서 김씨 족단에 밀려서 손순의 가세도 기울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춘추가 이제 그 밑에 문무왕 삼국 통일을 하면서 이제 김씨가 이제 그 세력이 강해졌죠. 그 말입니다. 신라 왕위는 박씨, 석씨, 김씨 등 3성씨가 왕위에 올랐고, 그러니까 신라 56대 왕까지 성씨로 보면은 박씨, 석씨, 김씨 세 성씨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세 성씨 중에서 어느 성씨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육부촌의 위상도 달라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나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은 쟁탈의 대상이 되고 권력은 극명한 명암을 드러내는 요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성골, 즉 왕가가 아닌 진골 출신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면서 왕위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런 그 기대가 그 귀족들에게 커진 것이죠. 그래서 권력 쟁탈전은 더욱 치열해지게 된 것입니다. 육부촌 중에서도 경주 시내 양산촌 이씨, 양부와 경주 내남면 고호촌 최씨, 사랑부는 무열왕은 김춘추가 되겠죠. 그래서 무열왕실의 김씨 족단과 친화되어 다른 족단에 비해서 우월한 지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씨의 사랑부와 손씨의 모량부는 오랜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통일 신라 시대 때에 양부와 사랑부는 왕권을 장악하고 있는 친 김씨 족단에 있었고, 모량부는 신라 건국 시조 박씨 족단과 왕비계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고 하니까 이제 손씨가 밀린 거죠. 특히 효소왕 때 죽지랑 모욕 사건을 겪었는데 사랑부 최씨는 권력을 공고히 했고 모량부 손씨는 권력에서 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죽지랑 모욕 사건이라는 것은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신흥 관료들이 생겼겠죠. 이 신흥 관료들이 존경받고 있던 화랑도 죽지를 징발하는 등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죽지랑 모욕 사건입니다. 이러한 권력 세력 이동의 영향으로 모량부 출신인 손순도 가세가 기울어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육두품, 즉 귀족 최고의 성씨를 가지고도 나무집에 품팔이를 하며 생활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손순도 가난한 생활 때문에 생명을 위협받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 극도의 가난이 어린 자식을 버려야 하는 데까지 떠밀리게 된 것이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가난이라는 것을 손순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이지만 원천적인 측면, 즉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자식은 부모에 의해 출산된 그리고 탄생된 것이므로 부모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식의 존재의 근원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걱정이 많다는 것을 나뭇가지로 표현한 것인데, 나무의 몸체는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자식으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중심은 나무 줄기, 몸체가 되고, 나뭇가지는 나무 몸체의 일부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는 나무 몸체인 줄기를 훼손할 수가 없는 거죠. 나무 몸체인 줄기가 부득이한 환경에 빠지는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오히려 포기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고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무든 사람이든 모든 생명체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숭고한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생명체가 탄생하고 수명을 다하는 것 또한 자연의 이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체는 시차를 두고 수명을 다하는 것이고, 모든 생명체는 생존 과정에서 경쟁과 희생, 그리고 희로애락 등을 겪는 것도 자연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수는 극도의 빈곤 상태에서 가정의 생명 유지를 위해 나뭇가지보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부모님, 효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선택의 아픔은 말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이제 큰 것이죠. 우리 민족이라는 북한에는 아직도 가난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죠. 수백만 명이 가난으로 굶어 죽었다고 전해지는데, 북한은 경제적 가난뿐만 아니라 자유의 가난, 인권의 가난, 이동의 가난 등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총체적 가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수천 년간 괴롭힌 가난의 고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쉽게 끊어낼 수 없는 불치병과 같은 것이 가난인데, 오늘날 지구촌 전체의 가난 상황도 심각하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자료를 보면은 코로나가 유행할 때, 이때 이제 코로나가 유행을 했죠. 전 세계 사망자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 2021년 8월에 보면 분당 1분에 7명씩 이제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분에 7명. 엄청났죠.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도 굶어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1분에 11명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코로나보다도 57% 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21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영양결핍 유병률은 9.9%, 거의 10%이고, 영양실조 인구는 7억 7천 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7억 명 전체 인구가, 그러니까 10% 정도면은 7.7억 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굶어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가난은 신라 손순에만 있었던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인류가, 그리고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북한도 가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수천 년간 이어온 불치병과 같은 가난의 고리를 끊어냈어요. 이거를 기어코 우리는 끊어냈습니다. 북한은 못 끊어내고, 언제 끊어냈냐? 바로 1976년입니다. 1976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끊어냈어요. 그래서 76년 가난이라는 단어를 풍요라는 멋진 말로 바꿔놓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한가요? 우리 민족이 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 다음에 1960년대까지 가난의 고통에서 우리도 허덕였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가난에서 허덕이고 있지만은, 그런데 대한민국 어찌하여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 역설적으로 이게 뭔가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신과 나에게 가난을 끊어준 위대한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우리에게 선사한 분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바로 그분이. 과연 당신은 그 감사를 알고 있느냐?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손순의 효행 때문일까요?
경주 지역에서만 특별히 까마귀 떼를 자주 볼 수 있어요. 경주 지역에 까마귀 떼가 자주 출몰하는데 정말 특이한 현상이라고 평소에도 생각했었는데, 경주 지역에 까마귀가 많은 것은 아마도 손순에 큰 효행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합니다. 손순 어머니의 이름이 운오라고 아까 했죠. 운오입니다. 운오라는 뜻은 까마귀가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손순의 노모에 대한 효행이 반포지효와 연결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 짐승 중에 가장 영리하다고 하는 까마귀가 손순의 효행에 감동하여 경주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흥덕왕이 손순에 하사한 집, 비록 집은 없지만 집터에 손순 유허비가 있고, 또 학자수 길상목이라고 하는 회화나무와 다산, 행복,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팽나무가 400여 년 동안 손순의 뜻을 기리며 그 사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일어난 가난의 아픔, 1000년 전에 중시했던 효행,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중시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은 수천 년의 시간 속에서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손순의 가난과 효행에서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깐 손잡아 TV를 응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효행이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새삼 알게 합니다. 효행으로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